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군함 파견의 그 배경과 향후의 그 어떤 행보, 그리고 해병대 투입, 이 작전 계획,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군함 지원 요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나라, 나중에 7나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뭐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하고 LNG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있지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을 통해서 기름을 우리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항로 보호에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자급자족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이 생명선이 아니냐. 너희 나라는 이게 막히면은 이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좀 협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단독으로 상선 호위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의 부담을 미국만이 질 수 있느냐? 동맹국들이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나라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직결하게 되면 이란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군함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조치를 할 테니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거래적 외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Quit if you want. 관둬라. 강요하지 않는 듯 이렇게 보이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 We will remember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 경고죠. 나중에 좋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군함 파견을 거절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무역 관세를 더 올려서 부과하거나 또 다른 영역에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동맹들이 돕지 않으면 나토 관계까지 제고할 수 있다. 그 동맹 체제 자체를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지원이 없더라도 미국이 단독으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통행하는 선박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의 보호비를 요청하는 거죠. 미군 보호비 성격의 비용을 요구할 파격적인 그 시나리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그 면한 나라들의 상황이라든가 페르시아만 일대의 군사적인 행동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는 봉쇄, 기뢰를 페르시아만 일대에 지금 가라앉혔는데 현재의 그 해협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이란 통제하에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는 유조선도 많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통행량이 90% 급감했기 때문에 수백 척의 그 유조선, 탱커들이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유조선도 있고 그 안에 갇혀있는 유조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조선도 거기서 몇 척 갇혀있죠. 또 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기를 끄고서는 몰래 이 통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란군에 납포되거나 또는 공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란이 수백 개의 기뢰를 매설했다는 첩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팔라우 국적 유조선 등 3척 이상이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또 미사일 공격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은 최근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16척을 정밀 타격해서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강경 대응책을 쓴다고 해서 가라앉은 기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공포 그 자체죠. 그래서 유조선들이 그 기뢰 때문에 민간 보험사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류 전체가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이란 본토의 미사일 기지, 기뢰 부설 거점 지역,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드론과 지대함 미사일로 보복하고 있어서 해협 주변은 실시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들의 정황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방국들도 이번만큼은 미국 요청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고 할까요?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만의 가장 지금 공포에 쌓여 있는 나라 하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가장 복잡한 나라죠. 자국 연안에서 유조선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고 불안해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서 미국의 군사 동참 요구에 상당히 신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두바이 항이 이제 폭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오일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오일 수출국이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육지에. 여길 풀 가동해서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에 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불똥이 튈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우방국들이 이란을 확실히 제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국 정유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방어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물량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된 페르시아만은 유조선이 불가하니까 역시 육로로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물량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의 가장 그 병목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면한 나라가 오만이죠. 오만. 이 오만은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자기 나라 바다 앞에서 유조선 침몰 사고가 계속 잇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해군이 구조 작업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 작업에 지금 급급한 그런 모습이고 또 미국이 기지를 좀 쓰자 오만 기지를 쓰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선뜻 이 허락을 하지 못합니다. 미군 기지 사용과 이란의 위협 사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 해병대 2,500명이 출발했습니다. 중동 쪽으로요. 제31 해병 원정대인데요.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 상륙함에 승선해서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작전 예정지는 해협 내의 전략적 요충지, 주로 이제 도서 지역이죠. 섬이 조그만 섬들이 많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에요. 이란이 대한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설치한 작은 섬들이 많은데 여기를 이제 기습 점령해서 안전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1순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는 소형정 타격,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고속정들이 많습니다. 이 고속정들이 유조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상륙함의 공격 헬기 그리고 해병대 저격수들이 그 차단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뢰 제거 지원이죠. 해병대 소속의 폭발물 처리반이 있습니다. EOD. 이 폭발물 처리반이 미 해군과 함께 주로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선 보호인데요. 소규모 분대를 민간 유조선에 직접 승선시켜서 이란군의 납포 시도를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 그래서 승선 보안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 와도 좋아. 그 대신 너희 나라 기름값이 폭등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페르시아만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미 해병대만으로도 우리 국익을 챙기겠다. 이러한 독자 노선을 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 안에 그 대표적인 이 섬이 있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르그 섬이죠. 하르그 섬. 이 지도를 보시면은 뭐 요 정도 됩니다.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 미군이 이곳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해병대는 이곳의 완전한 통제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지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섬에. 그리고 이 섬의 신속 대응 내지는 지점을 점령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뢰 제거 지원, 상선 검문, 방해 차단, 뭐 필요시에는 본토 해안선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일도 하겠죠. 상황을 봐서요. 그래서 일시 점령하는 임무를 이 섬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페르시아만 일대의 정황은 정말 숨막히는 그런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뭐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는 페르시아만 일대의 호르무즈 주변 정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